저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을 100으로 보겠습니다. 100으로 보면은 30%는 상위권이다. 이 상위권들은 더 높은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아이 낳는 것을 미룬다. 아파트 분양권은 이들의 것이다. 하지만 당첨이 되면 로또 당첨이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부족해서 친정부모, 시부모한테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분양받습니다. 왜냐? 로또 복권 당첨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돈을 갚기 전에는 아이 낳는 것은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도와주지 않아도 상위권 30%는 자기 능력으로 자녀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간층 30% 젊은이 이들은 형편이 되면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다. 아파트 분양권은 희망사항이다. 형편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데 거리가 좀 있다. 중간층 30% 여력이 없다 이거죠. 세 번째, 하위층 40%. 하위층 40%이 젊은이들은 적극적으로 아이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원룸에 보증금 500만 원에 이렇게 달세 사는 현실 앞에 결혼 같은 거는 꿈의 이야기라 아예 생각도 못한다. 하위층은 형편만 되면 자녀를 가지고 싶어한다. 이들에게 중점적으로 투자하면은 적은 투자로 출산율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그림의 떡이다. 하위권 40%한테는 그 말이지 아파트 분양 준다. 뭐 특별 정책한다. 그림의 떡이다. 총 재산이 1,000만 원, 2,000만 원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꿈과 같은 이야기다. 아무리 정부 혜택을 준다 해도 감당하기가 어렵다. 임대 아파트는 찬성이다. 월세 무료로 하고 관리비만 부담하든지 저렴하게 하면 임대는 부담이 없어서 안정되고 오히려 출산율이 높아진다. 아파트 분양권을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많은 재정이 지출되는 것에 비해서 그 효과가 적다. 그동안 여러 정권에서 그 출산 특혜를 주었으나 출산 효과는 없다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똑같은 이야기만 맹무새처럼 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늘려서 젊은 층은 돈 가는 조건으로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게 하면은 출산이 높아진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경기도 어느 신혼부부가 액지 아파트에 접수를 하니까 1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 싶어서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탈락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월급이 많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군대 제대하지 얼마 안 돼서 뭐하는 재정이 없어요.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데 주변 친지들이 10만 빌려줘가지고 저렴한 아파트를 마련해서 결혼했답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났는데 아이를 안 갖더래요. 왜 아이를 안 갖냐 그러니까 아직도 빚을 더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낳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많은 공연을 하고 있는데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저조하다. 실제로 피부에와 닿을 수 있게 추진해야 한다. 제발 임대주택을 과감하게 대량으로 제공해서 한번 추진해 보길 강력히 주장한다. 20대 청년을 우선한다는 것이죠. 충남에서는 청년 모두에게 아파트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모두 다 청년들은 충남으로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 결혼은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 고학년까지 가르친다고 너무나 고생해서 이제는 자식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데 이것은 잘못 생각이다. 손주를 돌봐주는 문화가 필요하다. 부모 자식 간에 의논해서 며느리 출근하는 시간에만 아이들을 돌봐주고 며느리 월급에서 절반을 아이 돌봐주는 부모님께 드리고 정부에서 30만 원 지원한다 하니 이용하면 좋겠다. 20년 전에 일용직 하루 일당 5만 원 받은 아저씨가 며느리가 출산해서 500만 원 줬다 그래요. 지인은 며느리 출산할 때 200만 원 주고
4명의 손자를 낳을 때마다 200만씩 줬다 그럽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결혼을 이렇게 하면, 출산을 하면은 출산 축의금을 보내는 문화가 있으면 좋겠다. 강아지 생일날에도 생일 선물을 사다 준답니다. 하물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결혼식 상을 당하면 조의금 이런 거 축의금 주는 것처럼 출산 축의금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인은 이렇게 주말이면은 금요일 저녁에 손주들을 4명 데리고 와서 일요일 저녁까지 2박 3일 동안 돌봐줬다. 며느리가 아버님 어머니께서 주말이면은 손주들을 돌봐줘서 4명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보람을 느꼈다. 4번째, 초등학생까지는 50만원, 중학생 60만원, 고등학생 80만원 이렇게 정부에서 지불하고 지자체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효과가 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를 마치고 출근하면은 진급 특혜를 준다든지 각종 혜택을 주면은 출산 효과가 크다. 육아 부모는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이런 제도가 이렇게 주어서 다방면을 제공하면은 회사는 출산에 동참해서 국가에 기여하고 발전이 있는 일거양득이다. 5번째, 언론사는 출산의 영향력을 높이는 관계자를 상금 1억씩 전반기, 후반기 구분해서 보상한다. 트로트 가수 손태진은 노래 10곡 부르고 6억을 받았어요. 노래 한 곡에 6천만원. 아니 출산 높이는 그 기자분들에게 그 보상 1억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예능 프로에 의무적으로 한 주제씩 넣을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은 아침마당, 6시 내 고향, 생생정보 등등 이런 데 적용하면 좋겠다. 나 혼자 산다 프로가 인기가 있던데 이런 프로는 출산율 증가에 독약이다. 독약. 결혼하지 마라. 나 혼자 산다. 행복하다. 나 혼자 벌어. 나 혼자 다 쓰고 돼지처럼 먹고 살고 이거 안 돼, 안 돼. 이 20대가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사는 방송으로 개편해라. 개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 안 됩니다. 아이와 개가 함께 공존하는 방송으로 개편해야 한다. 저출산 채널을 개설하든지 정규 방송 하루 1시간씩 이렇게 시청률 관계없이 방영한다. 6번째, 중소기업에서 외국인이 한 달에 기금이 400만원 받는데 여기에 한국 청년 20대 청년이 근무하면 정부에서 200만원을 청년에게 직접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효과가 있다. 어려우면은 기공될 때까지라도. 아니 정부에서는 외국인들을 데려오는데 집어넣으면 다 도망가니까 정부에서 또 지원금 따로 준대요. 그 공장에 주는 돈 말고. 아니 우리나라 청년들 돈이 작아서 공장 일 안 하지 돈 많이 주면 왜 안 하겠어요? 이 제도를 외국인들에게 눈 돌리지 말고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눈을 좀 돌렸으면 좋겠다. 대학 나와서 대기업 입사하면은 2년에 30%가 성격이 안 맞아서 이렇게 퇴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소기업 체질인데 몸으로 벌어먹고 먹고 사는 체질인데 대기업만 들어가면 출세한다는 부모 욕심 때문에 젊은이들 다 죽이고 있습니다. 책상 앞에 숨 막혀 죽는다고 한다. 부모들이 상위권 대학에 보내놓으니 중소기업은 부모님 자존심 때문에 차라리 방고 간다는 거예요. 삼성, LG 이런데 안 되면은 아이고 그냥 집에 있자. 어머니가 잘 먹고 먹여주니까. 그래서 대학 다닐 때는 저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수 다니면서 가서 이렇게 기숙사생활 하더만은 졸업하니까 황소가 굴러와가지고 이 말이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는 70만 명. 저거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70만 명 고학년들이 방콕 가고 있는 거예요. 이 70만 명의 부모들이 그 황소 먹이 살린다고 장난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이거를 해결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중소기업 취직 광고 방송을 24시간이라는 채널을 설치해서 365일 무료 광고 해주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광고비 부담되니까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보고 취직할 수 있도록 대학 나와서 부모님 때문에 망설여서 중소기업은 안 가려고 했는데 정부 특혜로 들어가서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사는 이런 프로를 매일매일 단막극으로 방송한다. 결혼 상담소를 정부에서 운영한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전문 직원 한 명씩 세워서 무료로 중매를 20대 전문 위주로 운영한다. 직원에게는 기본 월급을 주고 특별히 중매 실적 수당 건당 10만 원씩 지불하고 신혼부부 3년간 관리하는 조건으로 만 원씩 매달 지급한다. 이거는 이제 보험회사 방식인데 일반 직원보다 보험회사 결혼 상담소 근무하신 분은 배는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좋은 자리다. 그래서 이 전문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20대에 결혼을 권장한다.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교육 정책을 바꾼다. 유럽에서는 13살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자존심을 길러주는 교육한다. 공부는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배우면 충분하다. 중학교 때부터는 진로에 대해서 병행해서 교육을 한다. 성적이 좋은 대학에 가도록 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면 전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하고 졸업 후 취직한 후에 여유가 생기면 대학과 직장을 병행해서 하면은 전문가를 배출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남들 다 대학 가니까 어부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대학들이 이론을 못 치러서 그냥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줄져서 가는 거예요. 대학을 나와야 인간 취급을 받으니까 이 문화 좀 깨야 되겠단 말이지. 이 기능사들이 대우받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요리사들을 무시했습니다. 의사들은 대박을 치고, 근데 지금은 요리사들이 지금 인기가 좋아 텔레비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리사들이 많은 예능 프로에 나오고 있어요. 이런 변화 있는 것처럼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20대에 동거를 권장한다. 별 생각 없이 성사된다.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결혼 비용이 없어서 망설이는데 임대 아파트에서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만 하고 아들 딸 낳고 살다가 여유가 있을 때 결혼식 올리도록 하면 가볍게 부부 생활로 이어진다. 서구 문화를 가져오자 이런 뜻입니다. 언론에 보면은 통계청에서 결혼 비용이 3억 5억 든다는 거예요. 이거 통계내는 정말 욕이 나오는데 나쁜 사람이라. 왜냐하면은 3억 번다는 것은 평생 벌어도 못 봅니다. 이 3억을 어떻게 벌란 말이죠, 젊은 사람이. 그 벌다 보면 50대 60대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 말하는데 6억을 버는데 60년 걸렸답니다. 근데 6억을 말하는 데는 6개월이면 충분하대요. 여기도 돈 번다 정도네요. 그런데 그 3억이 억수로 큰 돈이 알고 보면은요. 그런데 3억이 있어야 결혼한다. 그냥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통계청 뉴스 하는 것은 나쁜 언론의 뉴스다. 절대 이런 뉴스 하면은 안 된다. 그냥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면은 이게 이게 사람 사는 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 때만 해도 결혼하면은 조그마한 방앗간에 화장실은 대문에 기둥에 써있는 그런 데 얻어 살았어요. 그래도 잘 살아왔어요.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20대에 아이를 낳아야 아기나 산모가 건강하다. 30대가 되면은 결혼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계산을 많이 해요. 3억, 5억, 못 벌겠다. 포기하자. 이런 시험이 깔려있다. 그래서 20대보다 용기가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20대에다가 결혼 상담소를 정부에서 운영하면서 시청, 구청마다 그 관계자를 둬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면은 효과가 있다. 아파트 제공해주고, 이렇게 직장 관리해주고, 그러면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뭔가 피부에와 닿는 그런 정책을 펼쳐서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면은 급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일원화돼서 이렇게 확산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족한 사람이 그래도 며칠 동안, 며칠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서 그동안에 대통령실도 보냈고, 한동훈 대표 보냈고, 한동수 국무총리도 보내고 제가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KBS 방송국에
일주일에 2번씩 팩스 내가 4번을 보내서 2주 동안에 걸쳐서 이 내용 똑같은 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주변에 많이 홍보해서 좋은 효과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